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건축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정말 영상을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고 회사 프로젝트도 너무 많고 그리고 계약도 사실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을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도 있어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면도 직접 그려야 되고 발주자나 아니면 현장 미팅, 각종 엔지니어 분들하고 또 그런 회의도 되게 많고 최근에는 또 뭐 세미나 이런 참석해야 되는 세미나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면을 그릴 시간도 없는데 뭐 미팅을 하면 또 프로토콜을 다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회의 내용,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시간이 계속 틈이 날 때마다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최근에 제 사무실에 직원분들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분들 채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전에는 그냥 회사를 다닐 때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에서 주어지는 PC를 가지고 일만 하면 되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었는데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고 사람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나 들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일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C를 일반적인 PC를 구매할 건지 아니면 맥을 구매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실 건데 기존에 아마 예전에 노트북 관련해서도 컴퓨터를 기본 일반 PC를 살 건지 아니면 그 맥을 살 건지 뭐 이런 것들 고민에 대한 것들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PC를 사든 맥을 사든 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면서 비교를 아마 해드렸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PC를 선택하든 맥을 선택하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항상 맥을 사용했었는데 일이라는 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업무적인 그 비용적인 그런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맥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PC를 구매할 계획으로 계속 전향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맥을 사용할 때 사실 장점이라고 했던 거는 PDF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메일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되게 잘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DF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었어요. 메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PC로 이게 지금 이전을 하다 보니까 구매할 때 하드웨어적인 가격은 일단 낮게 되는 데 추가로 PDF 관련 편집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매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메일 프로그램을 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맥은 일단 뭐 사무실 인테리어적으로는 되게 괜찮고 뭐 일단 정리정돈도 되게 깔끔하고 수리 업체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리를 맡기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유리 부분의 끝에 파손이 잠깐 생겨서 그런 것들도 수리를 맡기게 되면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불편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조립 PC가 아니고 완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요즘 컴퓨터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꽤 상당히 좋은 컴퓨터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저렴하게 PC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레노버에서 나오는 싱크스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메모리가 64기가 장착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쿼드로 2000이 달려있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램이 5기가 정도 되는 모델이었고 이 정도 성능이면 사실 컴퓨터 CAD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레빗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컴퓨터 성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PC를 대당 130만원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항상 맥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뭐 PC 가격이 이 정도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 거였는데 이제 iMac 같은 경우는 사실 모니터가 항상 같이 있는 모델인데 PC를 구매하게 되면 이제 모니터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PC는 뭐 교체 수기가 거의 한 5년 정도를 잡고 있지만 모니터는 사실 10년 정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8년 정도까지 봐도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는 좀 PC보다 교체 주기가 되게 길고 사람의 건강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PC 같은 경우는 느리면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를 좋은 걸 산다고 해서 몸의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결국엔 눈의 건강이랑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좀 모니터를 좀 신중하게 고르는 선택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델에서 나오는 그 U27 라인을 항상 사용했었고,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로 구매하는 PC들도 전부 다 최근 버전인 델에서 U2720 모델을 구매를 했었어요. 제 기억에 아직 U2721 모델이 아직 발매를 안 했기 때문에 구매를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니터 비용이 아마 1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 구성을 많이 하니까 컴퓨터를 이제 한 직원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항상 하드웨어 가격을 이제 33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컴퓨터 이제 130만원에 모니터 2대에서 2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330만원 정도 지출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관건이었어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인데, 저는 회사에서 이제 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소프트웨어 가격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놀랬던 것도 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CAD랑 그리고 레빗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그 CAD 프로그램도 이제 낱개로 구매하게 되면 되게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AEC 패키지로 나오는 형태의 라이센스 항상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원래 기존의 디자인 수치라는 그 풀 버전 라이센스를 계속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름이 바뀐 AEC 버전의 라이센스로 항상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 가격 자체가 한 컴퓨터당 이 구독료가, 이건 구매 비용이 아니에요. 구독료가 370만원이에요.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고 나서 매년 업데이트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토데스크에서 정책을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구독 형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CAD는 한 컴퓨터당 이제 라이센스가 370만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홈유즈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나를 추가로 해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생각보다 유용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한 개를 추가로 제공하는 여분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물론 일을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뭔 개소리야! 저 같은 경우도 그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집에서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추가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부담이 크죠. 추가로 한 개의 라이센스를 더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10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20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확한 명칭이 아까 말한 것처럼 홈 유즈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뭐 20명이 일을 하는데 20개의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 게 정당한 건데, 10개의 라이센스만 구매를 하고 20명의 직원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이제 아마 라이센스 관련된 규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거든요. 정확한 목적에 맞게끔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PDF 편집 프로그램을 저희는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무료 프로그램들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에 뭐 광고도 막 뜨잖아요.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광고도 뜨고, 그리고 기능상의 어떤 제한들도 좀 있고, 제대로 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루빔이라는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 버전이 3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랑 그리고 CAD 버전, 그리고 익스트림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CAD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젠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프로그램,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어도비사의 어크로벳 프로 버전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무 회사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렴해요.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면 1년 하면 24만원 정도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블루빔 같은 경우는 월 정액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야 되는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그 블루빔 CAD라는 버전은 58만원 정도의 대략 그 정도 가격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1년마다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매년 업데이트를 해주는 서비스 비용이 청구가 돼요. 그래서 그게 라이센스당 이젠 17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뭐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어크로벳 프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블루빔 CAD라는 게, 블루빔이라는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가 건축이랑 그리고 엔지니어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CAD나 블루빔에 당연히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CAD 도면을 PDF로 했을 때 도면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도면에 어떤 내용을 첨가한다든지 면적을 계산한다든지 빠져있는 치수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전문가적인 프로그램이고, 다른 엔지니어들하고도 협업하는데 어떤 코멘트를 달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설계 사무실 뿐만 아니고 뭐 측량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엔지니어 사무실도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랑 계속 같이 일을 하는 컨트랙트 회사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니까 좋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한번 고려해봐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되게 권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블루빔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뭐 더 많은 정보들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비용적인 측면들 이런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이제 58만원 정도 서비스 비용으로 매 PC당 이제 17만원 정도 소프트웨어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게 블루빔 같은 경우는 이제 PC당 라이센스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홈유즈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라이센스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든지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좀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MS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계정당 뭐 만원 정도 했을 때 이제 1년에 12만원 정도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CAD랑 그리고 블루빔, 그 MS 오피스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처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44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매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매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만 계산을 했을 때의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건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몇 개 더 사용하는 게 있어요. 공사 계획서 작성하기 위한 어떤 표를 만들 때 보통 엑셀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MS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 분들 자리에는 MS 프로젝트를 전부 다 라이센스를 추가로 넣고 있고, MS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35,000원씩 해서 1년에 42만원 정도 비용이 자리당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공사비 산정이랑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어떤 뭐 내역 이런 것들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오르카라는, 저도 독일 와서 처음 알게 된 프로그램인데 ORCA라고 오르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이게 아마 독일 내에서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뭐 기능별로 어떤 제한이 있는데, 기능별로 뭐 기본 베이직이 있고, 그리고 오르카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오르카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런 식으로 버전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해요. 첫 라이센스는 비용이 3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멀티 라이센스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라이센스 개수별로 했을 때 개당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그러면 라이센스, 멀티 라이센스, 추가 라이센스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냥 한 180만 원 정도 평균을 잡으면 계산상으로 좀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카 같은 경우는 아까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지, 어떻게 보면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또 따로 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오르카라는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는 거고, 그 어떤 공사비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은 따로 그 시라도스라는 회사의 제품을 또 따로 추가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뱅크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런 300만원에 매달 1년에 100만원씩 추가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제 합산을 해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MS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2만원 정도 1년에 들게 되고, 그리고 아까 오르카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적으로 18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라고 산정을 했을 때 데이터뱅크를 이용하는 시라도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비용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되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PC당 이렇게 계산하는 데서 일단은 빼도록 할게요. 건축사가 일을 하는 PC를 한 대 소프트웨어를 세팅을 하는데 총 합산을 해보면 이제 66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사의 PC를 그 계속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51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계속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 일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막 연봉이 높고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연봉에 비해서는 사용하는 PC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매년 내야 되는 소프트웨어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직원 한 명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지 과연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직원일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연봉을 5천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뭐 1년에 이렇게 뭐 600만, 700만 이렇게 드는 경우면 뭐 1,500만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선 투자가 돼야 되는 금액이니까. 최근에 이제 건축사 사무소의 어떤 그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매니지먼트 이런 세미나를 또 하나 참석해서 들었던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타당한 설계비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사무실의 직원수 곱하기 1.5억을 하면 거의 알맞게 떨어진대요. 직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수주액이 15억이 돼야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분들 연봉을 주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비용들, 그리고 뭐 저희가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각종 소모품비가 많잖아요. 종이라든지 뭐 플로터, 잉크, 카트리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건물 임대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과금들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직원 수 곱하기 1.5억을 했을 때 이거보다 부족한 설계비를 받는다면 건축사 설계비를 너무 낮게 측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설계비는 정확하게 정해진 규정에 맞게끔 청구를 했는데 너무 더 많은 부수적이지 않은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효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이유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준을 산정하는 거는 1인당에 얼마의 원가가 드는지를 산정할 때 결국에는 전체 사무실 소모품 비용에 임대료 비용에 수익 퍼센테이지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유지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남은 거에서 이제 연봉이 측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설계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방정식의 가정을 했을 때 1인당 연봉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 를 왜 하게 됐냐면, 이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야근도 많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주말도 일을 많이 하는데, 계속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계속 많이 하지만 뭔가 내가 가져오는 그거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 누구를 위해서 야근을 하는 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는 결국에는 그 끝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추측이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본 건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제가 소프트웨어를 최근에 많이 구매를 하고 라이센스를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 이 이상의 가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회사의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 업무량을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측정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